그날 김건희 씨는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쩌면 검찰총장 남편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항상 부부 배우자를 같이 부르기 때문에 정무수석인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맞이를 하지요.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의자에 앉아서 있고 두 분이 앉아 있다가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저희들은 뒤에서 박수 쳐주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하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음악. 모던하고 화려한 외모, 좀 달랐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공개를 하고 그 옆방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나누러 이제 갑니다. 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계시지만 청와대라는 공간이 주는 좀 이렇게 중압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시끄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용한 분인가 보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공개석상에서. 그날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총장 임명을 받은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한마디 했던 것 같고요.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다 나가고 보통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면 대통령께서 배우자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배우자들은 아이고 할 말 없어요. 저 말 못해요. 이렇게 보통 하는데 비공개로 전환되는 순간 그분도 확 전환되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말씀도 많으셨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선물로 가져왔어요 하면서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조용했던 김 씨, 갑자기 확 돌변했습니다. 짠 보시지요? 뭐 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놀랐어요. 이거는 뭐지? 상당히 컸죠. 저 정도 했는데 여기다가 들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런 배우자는 없었어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한테도 허물없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권위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그것 또한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었구나. 그냥 자기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이분을 생각했구나 하고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그냥 편하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자칫 보면 공사 구분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죠. 장점일 수 있었던 이런 성격,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기는 알고요. 네네. 무속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이 끝나고 저에게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한번 보라. 그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이 사람은 하느님의 제자로 나온 사람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모르는 거는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누구든지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 찾아와.
저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해야 아니 되는 거 그걸 아닙니까?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아니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의 약점이라는 건 이미 노출됐습니다. 천공 속에도 김 씨가 한 게 맞았습니다. 전화면 3통 있더라고. 처음에 김건희가 신동의 원장을 통해서 천공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지. 그때 천공이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런저런 뭐 조언을 해줬나 봐. 이 하늘에 보고를 딱 올려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심사를 다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큰일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요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도 못 하니까 큰일 준비해라. 요래 갖고 이제 이 부시가 붙어 시작을. 그동안에 본거 서울시장이 대통령 된 것만 검찰총장이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시키는데. 당신 큰일 안 하면 당신 지명이 못 살아. 해. 그거는 하늘 뜻이야. 이래가 시작을 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김건희한테는 이제 늘 공모상이라고 하니까 김건희는 환장하는 거지. 저 완전 도사가 아니라 완전 스승이 돼버린 거지. 일단 천공에 의해서 모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이 얘기하면 국가 정책으로 가고. 어지간하면 청와대 개방하잖아요. 한 1년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데입니다. 그 안에가. 잘못 그 간다고 삐걱삐걱 해갖고 막 쫓아다녀서 구실하는 게 달고 오면 너는 큰일 납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정권 초 대통령실 이전부터 구설은 시작됐습니다. 천공이 다녀갔다. 육군 서울사무소,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긴 수염에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총장 공간을 뭐 무슨 이유인지 거기를 다녀갔고.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특임 교수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 등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재권 말고도 천공이 분명히 왔다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군이 이게 허술하다 하더라도 천공을 구분 못 하겠습니까? 백재권은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천공은 전혀 다르죠. 저는 김건희가 어느 한쪽 주술에 의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천공, 건진, 뭐 백재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방면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까. 김건희와 무속 논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주로 이제 요즘 선거전이 미디어 또는 SNS 선거전이잖아요. 단톡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주도하는 인물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건진. 숨겨진 하지만 모두가 알던 실세 건진. 맨 처음에 2021년 6월 경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캠프를 차리고 할 때도 당연히 건진 법사는 양재동 등등에 이제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선 준비 단계부터 대선 본선 치를 때까지 건진의 영향력은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대로 굉장했다라고 보여지고. 건진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전 고문이 뭐 건이 하면서 이제 뭐 괜찮은 누나가 있다. 그 당시에 뭐 딱 방영했던 드라마가 밥잘 사주는 뭐 예쁜 누나라고 그거 하는데 야 그게 건이야 막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쁘장한 분이 이 최재형 목사가 인터뷰 때처럼 안경 끼고 화장기 좀 없는 수수한 얼굴로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렸던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 건진 법당은 되게 오는 사람이 계속 오는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가 전 국세청장이라든가 전 의원 그리고 돌아가신 법무부 장관님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마다 상주하다시피 와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지. 약간 고급 커뮤니티 클럽. 그렇죠.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캠프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거기는 뭐 꼭 공적인 검증을 거친 참모들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나와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모든 인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캠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속과 관련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세를 하다. 무속과 관련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언가를 좌지우지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정식 기구로 편입이 됐을 때 네트워크 본부였지 않습니까? 너무 장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정치적 기반과 행정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윤석열 후보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을 10억짜리 쳐. 이게 훨씬 전공문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포장했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건희 씨는 학력뿐만 아니라 이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의 부정행위가 오랫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생 실습 같은 거를 정규 교사로 근무한 교직 이력으로 넣었다든가 받지도 않은 상을 수상했던 걸로 넣었다든가 이거는 그분이 그냥 어디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내는 그런 이력이 아니고 이걸 내고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한 일정 기간 동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조이면서 그걸 활용한 사익 편취죠. 사실은 논문도 그 중에 사실 하나죠. 왜냐하면 박사 학위가 필요하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YUJI를 썼던 거잖아요. 지지율은 하락했고 윤 후보의 이미지는 망가졌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려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제되고 소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발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선 직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 이제 7시간 동안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정말 컸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제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정말 가감없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개진이라던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배신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노무현 파야. 문재인 파는 아니고 뮤트 터주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돈은 없지 씨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끝나는 데도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밤 한 7시쯤에 이제 한번 전화 한번 해봤죠. 전화를 받더라고요. 서울에서 임명수를 하니까 김건희 씨가 뭐 또 저 나쁘게 또 기사 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거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했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말은 이제 쭉 이어지더라고요. 예. 동생이 좀 와 캠프에서 블랙 조직으로 좀 뛰어봐봐. 이건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그분만의 자신감이 있었겠죠.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럼 한번 와서 여기저기 헤드들한테 좀 그런 거 좀 조직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강의를 받고. 나 캠프 한 번도 가봤는데 그 안국동인가 종로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캠프로 오지 말고 예. 우리 사무실 와서 예. 우리 저기 그런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빠라든가 여기 몇 명 있어요. 예. 여기서 지시하면 여기서 이제 다 그걸 캠프를 좀 조직하니까 예. 요 헤드들한테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뭐 밑에 애들 가지고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캠프를 움직이는 건 자신과 측근이라는 자신감. 원래 공식적인 캠프가 종로에 있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뭐 명태균 씨나 뭐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다 만나려고 했었지. 윤석열 캠프는 그냥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실 수는 있는데 특별히 그 김건희 여사 쪽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그분들의 소위 말하는 파워가 굉장히 셌다. 정치에 있어서 이제 공보나 홍보 영역은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혀 듣지 못하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캠프에서 넘어온 젊은 친구들이 SNS 쪽 하는 애들인가 봐요. 네, SNS 좀 뭐 영상도 만들고 아. 그런 건데 이제 뭐 아직 어려가지고 뭐 그 메시지 내고 그런 건 아니고. 후보 관련한 SNS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이 개인 SNS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적어도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관리돼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선거 전략은 흔들렸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희가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좀 느꼈죠. 그분과 가까운 일단의 분들이 분리돼서 관리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락 좋아해? 나 나좀 솔직히 말해봐.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아? 무슨 연자가 들어가. 너무 허술했고 보안도 허술했기 때문에 뭐 건방지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해서 탄핵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각자 리스크를 안고 있던 후보들.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접전이었습니다. 0.73% 간발의 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하지만 이 취임식 불안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극우 정권의 시작이구나. 대통령 취임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이긴 하지만 전체 5천만 국민을 놓고 보면 아주 선택된 소수의 분들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될 인원들,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꼭 모셔야 된다 하는 분들을 막 골라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는 100% 모두가 다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 정권의 성격 그리고 운명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상당수가 지금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취임식 단계부터가 김건희 씨의 설계였던 것이죠. 김건희 씨가 누구를 옆에 세우고 불러내느냐가 바로 권력이었던 것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특검에 구속된 명태균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취임식에 초청됐기 때문에.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 잠깐만, 저는 못 받았어요. 너 같은 놈을 저 이기냐 임마. 네. 누가 이런 걸 주지. 저도 당협위원장이었지만 뭐 초청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엔 나경원 의원도 초청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윤희숙 의원도 초청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공적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널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거 초청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어떤 형태로 정권이 출범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중에 일부는 공직으로 진출을 합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 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을 형성한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 모두가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거기서의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게 어떤 품격을 지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왕이다, 그리고 왕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